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역반에서 선정한 10월의 인물은 천재 영화인이자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춘사 나운규입니다. 이 춘사 나운규는 1926년 10월 달에 영화 아리랑을 개봉하면서 당시 일제 식민지 치하에 살던 우리 민족의 서름을 표현하고 또 항일 의식을 영화로 또 표현을 했었던 그런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영화인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런데 이 나운규는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으신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춘사 나운규의 삶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춘사 나운규는 1902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대한제국 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은 간도에서 잠시 보내면서 간도 명동중학교를 다니는데, 그 명동중학교 다니다가 3.1운동을 맞이하게 되고 3.1운동 기간에 명동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회령의 3.1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다가 일제 경찰들에 의해 수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로 피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동안 연해주에 잠시 있다가 다시 북간도 지방으로 들어가서 무장 독립군 단체인 도판부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판부의 무장 독립군으로서 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군사훈련을 받던 중에 어떤 그 나이든 간부로부터 이런 조언을 들었대요. 너는 똑똑하니까 군인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좀 더 어울릴 수 있겠다. 공부로서 다른 독립운동의 길을 또 표현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후 이 나운규는 독립군에서 나와서 서울로 오게 됩니다. 한성에 와서 연희 전문 학교를 가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일제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왜 체포를 당했냐면, 그가 독립군 단체 도판부에 가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군사훈련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도판부가 일본군에게 검거되고 거기 명단들이 일본 경찰들 손에 들어가게 되고 도판부 관련자들이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운규도 체포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고요. 2년형을 언도받고 2년 동안 1921년부터 23년까지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3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그 후 고향 회령에 돌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순회 공연을 하던 극단 예림회의 공연을 보게 되고요. 그 예림회에 이 나운규가 감동을 받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극단 예림회는 한 20명 정도의 젊은 청년들이 만든 그런 작은 연극 단체였어요. 순회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 나운규의 연기 생활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극단 예림회는 자금난으로 인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해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단원 중에 일부는 뭐 또 부산에 가서 뭐 연기 활동을 계속했고요. 나운규는 다시 서울로 와서 학업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함께 극단 예림회 활동을 했었던 안종화라는 사람을 서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안종화라는 인물은 극단 예림회 활동을 하다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 키네마 주식회사라는 그 영화회사에서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속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안종화를 서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고, 이 안종화의 소개로 나운규가 부산 키네마 주식회사의 연구생이라는 지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구생은 오늘날 소속사의 연습생 같은 건 혹시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부산 키네마 주식회사에 나운규가 입사를 했어요. 이제 영화에 발을 들이게 됐고요. 부산에서는 그 부산 키네마 주식회사에서 영화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영화 감독 윤백남이라는 인물 집에서 나운규가 하숙 생활을 하면서 부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윤백남 감독의 영화에 출연도 하게 돼요. 가마꾼으로 조연으로 이제 출연도 하면서 영화 연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이 윤백남이라는 감독이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에서 독립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윤백남 프로덕션을 만들게 되고, 이 윤백남 프로덕션에서 영화를 만들 때 심청전을 영화로 만드는데, 그 심청전에서 바로 나온규가 신봉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의 주연이죠. 그래서 이 심청전에서 주연을 하면서 연기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중조라는 영화에서 나온규가 또 주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농중조라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나온규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나온규는요, 이제 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연출까지 하고 주연까지 했었던 영화 아리랑을 제작해서 1926년 개봉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가 대박이 나게 된 것이죠. 이 영화 아리랑을 처음에 심의를 넣을 때는요, 나온규가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일본인의 이름으로 심의를 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 항일적 요소들이 많이 깔려져 있고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많이 이제 잘려 나갈까봐 일본인 감독인 것처럼 제출을 했고요. 그 덕분에 영화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심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이 영화 나온규가 일본인 감독이 만든 것이다 라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건 아니고 춘사 나온규가 만든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이 영화 줄거리를 간략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주인공은 영진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영진이라는 인물은 농촌이 고향인데 서울로 유학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미쳐서 왔습니다. 미치광이가 됐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헛소리하고 뭐 행패 부리고 이러고 사는데, 이 영진의 여동생 영희가 있습니다. 영희는 이런 오빠를 가슴 아프게 바라보며 이제 지내게 되죠. 그런데 서울에서 함께 공부하던 현구라는 친구가 영진의 고향으로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이 현구라는 친구를 영진 주인공은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헛소리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현구와 그리고 주인공 영진의 여동생 영희 사이에 이제 사랑이 싹트게 되죠. 이런 이제 로맨스가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 지역에 악덕지주의 대리인 오기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오기호라는 인물한테 이 영진의 집안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기호가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그 여동생 영희한테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영희는 현구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못된 그 지주의 대리인 오기호와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거절하고 하다가 결국에는요, 이 악덕 지주 대리인 오기호가 주인공 여동생 영희를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겁탈하려는 이 위기에서 영진이 나타나서 낫을 들고 자기 동생을 겁탈하려 했던 그 오기호를 찍어서 죽여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충격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주인공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일본 경찰한테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끌려갈 때 그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끌려가는 주인공을 바라보며 이 주민들이 나와서 부른 노래가 아리랑 아리랑,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아리랑, 본조 아리랑입니다. 당시에 이 영화는 무성 영화였기 때문에 변사가 다 대사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음악은 당시 단성사의 악단이 나와서 연주를 하고 가수가 노래를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의 주제곡 아리랑이 큰 사랑을 얻게 된 거예요. 대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쭉 불리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리랑 하면 알고 있는 바로 이 본조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바로 이 곡조가 바로 이 영화에서 나온 건데요. 1937년 잡지 삼천리에 나온규가 인터뷰한 모습을 보면요, 기자가 물어요. 이 아리랑이란 곡은 누가 만든 것이냐? 그러자 나온규가 이건 내가 만든 노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이 아리랑이라는 곡조와 아리랑이라는 이 가사의 이 그 추임새, 아리랑이라는 이 가사가 여기저기 지역에서 다른 곡조, 조금 다른 가사로 불려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온규가 어느 날 철도 공사장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구슬프게 부르는 아리랑 곡조를 듣고 그
그걸 감명 깊게 그 머릿속에 되뇌이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 영화 만들 때 주제곡으로 이제 그걸 살짝 이제 좀 다듬고 편곡을 해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이 1926년 이후 일제시대 우리 민족들에게 쫙 퍼지면서 우리 민족의 그런 슬픔과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노래로 많이 불리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아리랑 하면 딱 떠오르는 그 곡조가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영화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무려 2년 6개월 동안 상영이 됐고, 2년 6개월 상영 끝난 이후에도 중간중간 다시 재상영, 재개봉을 하게 되면서 일제시대 내내 많은 민중들의 사랑을 받게 됐고요. 줄을 영화관 앞에서 하도 수고 또 사람들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또 영화 구경하려고 줄 서 있고 하다 보니까 일본 경찰들이 이 영화관을 감시하고 통제할 정도로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인기 때문에 영화 아리랑은 일본에서도 개봉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영화가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서름, 우리 민족의 한, 우리 민족의 정서, 그 다음에 항일적 요소들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흥행을 하지는 못했었다고 하는데, 여튼 우리나라 영화 사상 굉장히 작품성과 그 다음에 상징성, 그 다음에 항일적 민족의식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된 영화로 많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화의 성공 이후요, 1927년부터 나운규는요, 나운규 프로덕션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영화를 새롭게 만들게 되는데, 이때부터 나운규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이 아리랑의 성공 이후 계속 항일적 의식이 표현된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일제 심의가 까다로워지는 것이죠, 이 나운규에 대해서. 그래서 영화가 많이 가위질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항일적 요소가 이렇게 중간중간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일제가 심의해서 잘라내다 보니까 영화가 이상해지겠죠. 영화가 이상해지니까 흥행도 잘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계속 흥행도 좀 실패하는 영화들이 나오고, 심의 때문에 나운규가 힘든 시절을 겪게 되고요. 또 이때 나운규가 여자 문제로 좀 스캔들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힘든 시기를 겪게 되다가 1930년대 중반 들어서 임자 없는 나룻배라는 영화의 주연을 맡았는데, 이 영화에서 또 굉장한 호평을 받고 주연 배우로서 연기력을 크게 인정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목녀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본인이 출연은 안 하고 감독을 했는데, 이 오목녀가 또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되고 작품적으로 크게 또 인정을 받게 되면서 영화 감독으로도 다시 또 나운규가 재조명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운규가 건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엔 참 치료하기 힘들었던 결핵에 걸려가지고 1937년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영화적 업적, 영화를 통해서 민족의 아픔을 달래주고 항일의 의식을 표현하려고 했고, 또 한국 영화사에서도 작품적으로 굉장한 업적을 남겼던 그 영화인 나운규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영화감독협회에서는 1990년 춘사 영화상을 제정을 했고요. 이게 오늘날 춘사 국제영화제로 발전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인들은 춘사 나운규를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고요. 1993년에는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음으로써 독립운동가로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34년간의 짧은 삶 속에서 독립운동에도 참여하고 또 한국의 영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또 영화로서 우리 민족의 서름과 아픔을 달랬던 춘사 나운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